7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만약에 말이죠. 지금 우리가 뭐 출장을 가든 해외 출장을 가든 어디 가게 되면은 오페라를 직접 이렇게 본고장에서 관람할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오늘은 오페라 관람 예절하고, 그리고 미국 뉴욕 메트로폴리탄의 오페라 티켓을 어떻게 구매하는지, 또 가격대가 대충 어떤지를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뭐 이렇게 뭐 출장만 가면 일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뉴욕 같은 데 출장을 가게 되면은 뉴욕 메트로폴리탄에 한번 들러서 그냥 경험도 한번 쌓을 겸 가는데, 뭐 갑자기 닥치게 되면 당황하니까 미리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오페라의 기본 에티켓입니다. 뭐 사실 지금 이건 뭐 그렇게 대단히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 동양인이 또 본고장에 가서 너무 튀면 안 되니까 뭐 기본적인 건 지켜야 안 되겠습니까? 기본 에티켓을 제가 대충 말씀을 드리면 이제 복장입니다. 이게 이제 정규 시즌 오페라, 이제 오페라 정식 극장이죠. 하고 이제 여름 페스티벌하고 약간 뭐 틀린 것 같아요. 정규 시즌 오페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유럽인들 중에 매니아들은 거의 대부분 턱시도나, 남자는 턱시도, 여자는 롱드레스를 입고 나옵니다. 아마 아주 뭐 스스로 뭐 본인 만족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일반적으로 캐주얼 정장 있죠. 뭐 캐주얼 수트 자켓 하나 걸치고 뭐 그렇게 입고, 여자들 같으면 뭐 그냥 원피스나 투피스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정규 시즌 오페라는. 그 이상은 좀 곤란합니다. 뭐 청바지, 운동화 이런 거 좀 문제 있죠. 이건 사실 뭐 제가 뭐 청바지 입었다고 뭐 입구에서 막는 사람은 못 봤는데, 그래도 사실 그래도 오페라도 이게 하나의 문화인데 뭐 지킬 예절은 좀 지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정규 시즌 오페라뿐 아니고 지금 다른 페스티벌 말고 그 짤스부르크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옷을 약간 갖춰 입을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거기는 막 관광객들 분위기는 아니니까요. 그리고 유럽인과 동양인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유럽인들이 동양인들을 약간 이상스럽게 보죠. 옷 입은 거 보고. 그러니까 조금 갖춰 입는 게 뭐 사실은 좀 좋겠다. 근데 이제 이런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관광객이 주로 많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앞자리 비싼 좌석 같은 게 있죠. 한 300유로 가까이 하는 이런 비싼 좌석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옷들을 갖춰서 입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관광객들이 이제 뭐 단체 관광이나 이렇게 그 지방의 문화를 그냥 경험하겠다는, 오페라를 뭐 보러 온다기보다는 경험을 하러 오는 그런 분들은 사실 뭐 샌들이나 슬리퍼 신고 뭐 반바지 입고 이렇게도 와요. 그러니까 뭐 여름 페스티벌은 사실 크게 복장에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놀러 간 그 복장 그대로 가도 뭐 크게 상관없습니다. 대부분 이제 주변, 그 대신 이제 주변 좌석이겠죠. 뭐 100불 이하짜리 이런 거. 복장은 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그들의 문화를 우리가 존중해 줄 필요는 있다. 뭐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요. 관람 시에는 이제 일반 오페라들, 그러니까 특히 뭐 벨칸토나 이탈리아 오페라 같은 경우에는 아리아를 부르고 나서 그 보통의 성악가들은 대부분 다 박수 받을 그런 준비를 합니다. 오케스트라도 음악을 끊고, 그러니까 박수를 치고 뭐 주변 눈치 보고 박수 계속 쳐도 됩니다. 계속 쳐도 되는데, 주변 눈치를 보거나 아니면 이제 오케스트라가 이제 연주를 다시 시작을 하면 그때는 빨리 끊어주는 게 예의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그 독창이나 뭐 아리아를 뭐 중창이나 이렇게 부르고 나서 굉장히 감명이 깊고 이러면 이제 얼마든지 소리를 지를 수 있습니다. 브라보라고. 근데 사실 이 브라보라는 게 뭐 잘한다는 얘기지만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이게 성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성 솔로 독창인 경우에 우리가 브라보로 외치는 게 그게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성이 소프라노가 솔로를 잘하면은 브라바라고 외쳐야 됩니다. 바로 브라보가 아니고. 뭐 다 브라보라고 이렇게 외쳐도 뭐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오페라 좀 아는 척하고 그러고 또 이제 그러려고 하면 구별을 하는 게 맞죠. 브라바 여성 독창이고, 브라베는 이게 여성 중창입니다. 2명 이상 이렇게 불렀을 때 여성이. 그리고 브라비는 혼성, 남자하고 여성이 이렇게 이중창을 부르거나 혹은 남자들만의 이제 중창을 부를 땐 브라비라고 하거든요.
요거 구별을 하셔야 돼요. 남자 독창 브라보, 여성 독창 브라바, 그 여성 중창은 브라베고, 그 다음에 남녀 혼성 중창 혹은 남성 중창은 브라비입니다. 브라비. 뭐 이것도 뭐 옆에서 눈치 보고 그렇게 같이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연주가 시작되면 박수 바로 중단시켜줘야 되고요. 그 다음 커튼콜이나 뭐 아리아가 대단히 감명 깊었다 그러면 옆에 사람 일어서서 박수 치면 같이 따라서 일어서서 스탠딩 박수도 좋습니다. 이건 뭐 성악가에 대한 최고의 찬사니까. 근데 이제 휘바람은 안 됩니다. 휘바람은 특히 유럽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야유라고 생각합니다. 휘바람 불지 말고 그냥 외쳐주시고 박수만 치시고 그러고 옆에 사람들 눈치 보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너무 눈에 튈 필요는 없는 거죠. 근데 바그너 오페라는 기본적으로 공연 종료한 후에 커튼콜 외에는 박수를 안 치는 게 맞습니다. 이 바그너는 무한선율이라 그래가지고 이 성악가들이 노래를 부르고 나서 절대 연주를 끊지 않습니다. 그 분위기가 해친다 그래가지고 뭐 이 바그너가 그걸 되게 싫어했어요. 지금 박수 솔로 독창 후에 박수 받는 걸. 그리고 뭐 오케스트라가 알아서 그냥 연주를 계속 이어가기 때문에 사실 박수 칠 시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 사실 바그너 오페라는 바그네리안들이 많이 보니까 뭐 그 사람들 눈치 보고 그냥 따라하는 게 좋죠. 뭐 일반적으로 바그너 오페라는 뭐 그렇게 크게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앉아서 보거나 아니면 뭐 앉아서 졸거나 뭐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오페라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는 만큼 감동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게 필수입니다. 예습 무조건 하고 가야 됩니다. 특히 해외 쪽 직관을 갈 때는 이게 사실 뭐 외국 영화 자막 없이 보는 거하고 똑같은데 사실 영화야 화면 자체가 가져다 주는 어떤 다이나믹하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뭐 그나마 앉아서 볼 수 있지만 오페라를 이게 의무곡절 없이 본다는 거는 이건 사실 죽는 것보다 더 힘든 고문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오페라 해외 직관을 갈 때는 반드시 공부를 하고 가야 됩니다. 오페라 작곡가나 대본가 이름 정도는 알고 또 이런 사람들이 어떤 경력을 갖고 있는지 한번 인터넷 찾아서 공부도 하고 그다음 오페라의 시대적 배경이나 이제 그 스토리 이런 것들도 꼭 알아가지고 서양의 역사하고 연관된 부분을 역사도 조금 보고 그 다음에 중요 아리아는 반드시 3번 이상은 들어가지고 귀에 어느 정도 익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뭐 졸다가도 그 음악이 나오면은 눈이 떠지게 마련이거든요. 그리고 또 교묘하게 내가 아는 음악이 나오게 되면은 사실 그 와중에도 또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출연 배우도 미리 한번 공부를 하고 갈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해외 직관의 경우는 사실 이제 자막이 이제 영어로 나옵니다. 영어로 나오는데, 이 영화 자막하고는 좀 틀리게 이게 사실 무대하고 자막이 이렇게 한 시야로 거의 안 보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자막만 쳐다보면 사실 무대를 볼 수가 없어요. 거의 한쪽을 놓치게 되니까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리브레토가 많습니다. 한글로 된 리브레토가 시중에. 제가 그걸 이제 공짜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텐데 이 리브레토를 거의 한번 읽고 뭐 거의 외우다시피 해서 가는 게 사실 관람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뭐 물론 오페라를 여러 번 보게 되면 이제 자동적으로 스토리는 외우는 지겠지만 제가 해외에서 이 오페라를 본다면 반드시 이런 절차를 거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오페라 티켓 예약하기인데 뭐 여러 군데를 다 할 수는 없고 지금 일단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티켓 예약을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뉴욕 메트로폴리탄입니다. 링컨 센터에 있는 한 4,000석짜리 현대식 건물이죠. 자,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티켓 예약하기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메트 오페라 티켓을 이제 구입을 해야 되겠죠. 오페라 가기 전에 구글에서 이제 메트 오페라로 그냥 쳐봅니다. 검색을 하면은 쭉 나오는데 제일 위에 거 이건 지금 이제 2019년 그러니까 내년 시즌 거 지금 미리 웹사이트를 만들었네요. 이거 빼고 우린 지금 이제 올해 시즌 거니까 그 밑에 있는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를 눌립니다. 그럼 이게 이제 2018, 19 시즌 거거든요. 오른쪽 상단에 보면 칼렌더라고 있거든요. 그 칼렌더를 누르면은 이제 그 오페라 스케줄이 날짜별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제 지금 이제 4월이니까 일단 우리가 5월 거를 한번 예약을 해보겠습니다. 5월 10일 날 리골레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지금 메트 오페라가 5월 둘째 주 끝으로 이제 오페라 상영이 끝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시즌 종료할 때까지 아마 발레를 공연할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5월 10일 저녁에 공연하는 리골레토를 지금 예약을 하겠습니다. 자, 5월 10일입니다. 지금 이제 곧 할 거죠. 일단 좌석이 이제 한 자리도 다 봐야 되니까 한 명으로만 예약을 하고, 가격이 지금 최저 30불에서 이제 445불이네요. 자, 그럼 도대체 어디가 30불이고 어디가 445불인지 한번 볼까요? 위에 쭉 있는 게 이게 6층까지 있습니다. 저 밑에 오케스트라 1층부터 시작해갖고 2층, 3층, 4층, 5층, 6층. 이게 지금 메트로폴리탄이 한 4천석 정도 되거든요. 어디가 지금 이제 한 비싸고 어디가 싼지 우선 한번 보고, 그래야지 가성비 높은 걸 우리가 골라야 되니까, 그죠? 자, 이게 1층입니다. 지금 앞에 이제 오케스트라 피트가 보이고, 사실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나타난 게 지금 저희들이 예약이 가능한 거고, 나머지는 지금 예약이 불가능합니다. 제일 앞에 보니까 거기 한 200불 정도 되네요. 구석에, 앞에 구석에. 그 제일 비싼 자리는 제일 앞은 아닙니다. 거기서 한 블럭 떨어진 그 중간, 요 중간, 요 부분이 지금 보니까, 한 350불 정도 하겠네요, 여기가. 그 주변이 보니까 200불, 거기 뭐, 앞에 보니까 그 휠체어석이 300불. 그러니까 요 중간에 지금 요게 1층에 제일 좋은 자리, 여기가 지금 대충 한 300불에서 350불 정도 하나 봐요. 그 주변을 이렇게 조금 나가면은 그게 한 200불 정도, 여기, 저 뒤로 가니까 그게 이제 60불이네요. 그 잘 안 보이겠어요, 그죠? 그 휠체어석도 60불. 대충 그렇습니다. 지금 앞자리는 이제 200불, 300불에서 중간에 한 300불, 350불 뒤로 가면서 쭉 싸지다가 제일 마지막에 한 80불 정도 하네요. 여기 보면은 그 동그란색이 반쪽으로 되어 있는 부분, 여기는 없구나. 일단 그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지금 여기가 지금 제일 비싼 자리입니다. 요 근방이. 물론 더 비싼 자리는 이제 다른 데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일반적으로 제일 좋은 자리가 그쪽이죠. 한 350불 정도 하는 거. 요게 지금 프랑스 말로 이제 빠떼르라고 그러죠. 레슬링 할 때 쓰는 용어인데, 요게 지금 제가 가리키는 저 부분이 이제 황제가 앉은 자리입니다. 옛날에. 그래서 지금 그 앞줄이 지금 현재 제일 비쌉니다. 요게 445불이네요. 요게 사실 뭐 잘 보여서라기보다 거기도 꽤 먼데, 가오가 이제 남다르죠. 저쪽에 앉으면. 앞에는 보니까 대충 170불 정도. 그 프리트우먼에 저기 줄리아 로버츠가 앉았던 데가 지금 170불 정도 되네요. 445불에서 170불. 뒤에 저 반쪽 된 거 있죠. 반달로 된 거. 그거는 사각지대가 일부 있다는 얘기입니다. 100% 다 볼 수가 없다는 얘기죠. 지금 반쪽. 저런 데 보면 안 되겠죠.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도 지금 대충 앞자리가 3층인데도 불구하고 꽤 비싸네요. 300불 가까이 해요. 300~400불. 그러니까 이 하여튼 저 베란다 저 정면 부분이 2층, 3층이 꽤 비싸네요. 거의 300불 이상인 것 같고. 그 뒤편으로 가면 이제 130불,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근데 사실 이쪽도 그렇게 무대에서 가깝지는 않습니다. 아주 먼 쪽이고. 이쪽은 이제 사각지대가 있는 부분인데, 130불씩 이렇게 하네요, 앞에. 그 무대 한쪽으로 가면 안 보인다는 뜻입니다, 저게. 반쪽은. 여기는 대충 이제 싸네요. 이제 이게 4층인데 85불, 요 앞에 베란다에 있는 부분이 85불씩 뭐 이렇게 하네요. 이거만 해도 이제 4층 정도니까 굉장히 높습니다. 즉 무대 이제 뭐 배우 얼굴들 식별하기가 만만치 않는 부분이에요. 여기도 보면 뒷자리, 그러니까 무대 정면 부분 가격은 지금 모르겠고, 이제 4층부터는 이제 거의 전좌석이 이제 무대에서 사각이 존재하네요. 이게 대충 170불 정도 하네요. 그 정면 부분은 그래도 여전히 비쌉니다. 그죠? 4층인데도 불구하고 170불, 뭐, 뒤로 이렇게 가면은 이제 95불까지 내려가네요. 95불. 125불. 170불에서 95불까지 이렇게 뒤로 가면 갈수록 싸지네요. 그래도 뭐 저 같으면 이쪽은 안 앉겠습니다. 170불 주고. 4층에서 지금 무대를 내려봐야 되니까 지금 사실 뭐 배우들 머리 윗부분이 보일 정도 같으니까. 그 다음 5층
발코니석이라 그러는데 5층은 이건 뭐 이제 아주 이제 저렴한 관광객이나 이런 저 여행사 같은 데서 단체로 이렇게 해가지고 뉴욕의 명물을 소개하는데 이 85불씩 하네요. 여기도 대충 앞에 여기 이쪽은 30불입니다. 30불. 이제 여기가 제일 싼 자리네요. 거의 잘 안 보이나 봅니다. 이쪽이 사각이 있어서. 이게 5층입니다. 전체 6층에서 5층. 4층석 중에서 지금 이제 뭐 여기가 이제 하위권입니다. 여기가. 그럼 제일 위쪽은 어떤가 한번 볼까요? 제일 위쪽은 아마 거의 대부분 30불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네, 30불. 30불. 이 관광객들이 단체 관광합니다. 뭐 오페라가 뭔지는 모르는 사람들이 오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죠. 뭐 거의 뭐 무대는 아주 뭐 까마득히 보일 겁니다. 뭐 사이드 부분도 전부 다 지금 사각지대가 있네요. 지금 5층에 이제 발코니 부분은 전부 지금 이제 30불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오페라 극장 한번 온 기념으로 가보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 예약을 하려 그러면 이제 가성비가 어디가 제일 좋으냐? 제가 추천드린다면은 제일 앞자리 부분은 지금 그 오케스트라 핏이 이게 완전 지하가 아니고 반지하입니다. 그래서 이 단상이 보이기 때문에 무대가 일부 가리거든요. 제라픈 좀 싸더라도 제가 추천을 안 드리고 그 뒷부분이 이제 300불, 350불 너무 비싸죠. 그죠? 그리고 여기 사실 일찌감치 매진이 되거든요. 제 생각으로는 한 200불 정도 수준 되는 그 중간 부분에 있고 원저리 지금 제가 지적하는 이런 부분이 170불, 200불 이렇게 하니까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에 오페라 관람하기는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뭐 350불씩 이렇게 주는 것보다는 뭐한 20만 원 돈 정도면은 볼 수 있는 위치니까 이런 부분을 제가 예약을 하라고 제가 청구를 드리고 싶네요. 이 부분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비싼 것도 처음부터는 안 좋으니까. 자, 200불에서 170불에서 200불 사이 되는 요 S석 주변의 자리를 확보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출장 갈 때 꼭 여기를 보시고 다음 시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페라 리브레토를 원문하고 한글하고 이렇게 대역본으로 이렇게 하는 거를 우리가 인터넷에서 쉽게 무료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그거 다운받아서 보통 뭐 아래 한글이나 뭐 PDF로 된 거니까 다운받아 가지고 이제 프린트를 하시고 수시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이번 시간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